어떤 과일이든 열매 속기는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큰 열매 때보다는 작은 열매 때를, 꽃 속기보다는 꽃봉오리 속기, 즉 정례가 큰 복숭아를 얻는 데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복숭아가 꽃 맺고 개화하고 수정하고 결실하고 초기 비대까지, 즉 5월 중순까지는 작년 가을 뿌리에서 저장된 양분으로 합니다. 그러니 무한히 생산되는 양분이 아니라 한정된 저장 양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기는 정례, 즉 꽃봉오리를 섞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죠. 앞으로 수정과 결실, 이상기후, 자연 낙과도 이루어지니 그때 모두 마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첫 시작은 꽃봉오리 맺힐 때부터 마지막 봉지 쌀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정례, 적화, 적과 이름대로 세 차례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과만 하더라도 결실되고부터 봉지 쌀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정례를 비롯한 초기 속기는 제 복숭아 정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절대로 복숭아를 달지 않을 것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열매 속기, 즉 적과도 정례부터 시작하는 그 연장선이 있으므로 초계주를 이루어주는 절대로 열매를 달지 않을 위치와 복숭아를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이건 솎아내는 것부터 6가지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후기 속기 때는 어느 것을 남길까 선택의 문제에서는 남기는 것을 중심으로 6가지 얘기 드리면 이해도 쉽고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주시나 부주시 끝은 과일을 달지 않습니다. 거기 과일을 달면 가지 끝에 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가 밑으로 쳐져 나무가 쇠약해집니다. 양분 흐름이 활발한 고속도로가 흐름이 막히는 거죠. 뼈대가 내라는 건축물과 같은 거죠. 이러한 5가지는 대부분 정례나 적화 때 얘기하였지만 복숭아는 워낙 가지에 꽃이 많이 피는 관계로 적과 때에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 결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적과 때 모두 제거합니다. 둘째, 결과지 측면이나 아래에는 열매를 달지만 가지 등 위에는 과일을 달지 않으니 이것도 제거합니다. 지금은 정례 때 깨끗이 따뉘어서 안 보이지만 혹시 그때 남아 결실되어 있다면 제거합니다. 보통은 위에 잎이 있어 햇빛 받아 광합성을 하여 아래 과일에 보내주어 과일이 커지는데 거꾸로 위치가 바뀌면 안됩니다. 지금 적과 때 보면 오히려 이러한 열매가 더 충실한데 앞으로 봉지를 쌀 수도 없고 과일의 햇빛을 받아 열과가 되기 쉽고 또 과일도 앞으로는 굵지 않고 낙과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것도 정례 적화 때 당연히 제거했지만 그때 용케 떼어지지 않아 결실된 것 있을 겁니다. 무조건 제거합니다. 세 번째, 결과지를 들추어 다른 것보다 열매가 작은 것은 제거합니다. 열매는 달린 위치에 따라서도 굵고 덜 굵고 결정되지만 이미 작은 열매는 용상에 앉아 있어도 굵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열매는 개화 수정이 늦었거나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낙과 위험도 많습니다. 네 번째, 쌍자과는 제거합니다. 쌍자과라는 매실이나 자두, 복숭아 같은 핵과일에서 볼 수 있는데 열매 2개가 샴 쌍둥이처럼 몹체가 붙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냥 떨어져서 2개가 나란히 있는 것은 우량한 것 하나만 취하면 되는데 이건 붙어있어 뗄 수도 없죠. 이런 쌍자과는 나무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개화기 때 일기불순 등 일종의 생리장애입니다. 제대로 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낙과도 잘 됩니다. 다섯째, 노린재가 흡집하여 한쪽이 함몰된 것, 심식나방이 산란하여 표면에 진이 나온 것 등 흠집이 있는 것, 색깔이 누런 것 등도 제거합니다. 여섯 번째, 결과지가 시작되는 기부에 붙은 열매는 가급적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부란 어미가지에서 가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1, 2, 3, 4, 5, 5가지는 주지나 부주지 끝에 달린 열매, 결과지 등에 난 열매, 다른 열매보다 작은 것, 쌍자과, 벌레 습격 받은 것, 색이 바랜 것은 무조건 제거합니다. 차라리 빈 결과지를 두더라도 이런 건 달지 않습니다. 다만 6번째, 결과지가 시작되는 기부에 달린 열매는
그 결과지에 전혀 열매가 없다면 그건 살려야겠고, 그 가지에 한 개라도 열매가 있다면 이건 제거합니다. 한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 가지에 난 신초는 세력이 너무 왕성하여 앞으로 결과지 만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 중에 낙과가 될 확률은 높다고 하는 열매는 어찌 생각하면 그냥 두어도 떨어질 열매를 힘들여 따낼 필요가 있을까 하겠지만, 한정된 저장 양분으로 필요없는 곳의 양분을 소모할 필요는 없겠죠. 손바닥 농장이야 팔 과일이 없겠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커도 3배 또는 5배의 높은 가격을 받으니 대과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열매 솟기를 해도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앞에까지는 절대적으로 닳지 않을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선택적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남겨둘 열매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 후기로 갈수록 남길 열매를 생각하면 오히려 열매 솟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 후반기는 남길 열매를 중심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나 선택적인 것이므로 초기 적과 때와 봉지를 싸는 마지막 적과 때도 다르며, 대과종, 만생종 등 품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특박과수와 전문과수와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열매 솟기를 할 때 알아둘 일은 크기가 비슷한 열매라도 잎이 없는 쪽보다는 잎이 있는 쪽 열매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못되면 잎이 가까이 있는 열매가 광합성 양분을 얻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남깁니다. 따라서 잎이 있는 곳에 열매를 남기고, 거기에 남겨둘 적합한 열매가 없다면 되도록 잎 가까이 있는 열매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잎 가까이 있는 열매가 더 좋다고 남보다 작은 열매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 차이가 나게 작은 것은 용상에 앉혀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간혹 한 결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잎이 전혀 없는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달린 열매 중 어느 한 개도 제대로 양분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없고, 잎이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장차 그 가지는 고사합니다. 미리 제거합니다. 둘째, 장차 과일이 커졌을 때를 예상하여 과일 달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가지는 가급적 끝의 열매를 따라서 수평 또는 결과지가 약간 숙여질 정도로 해야 하겠지만, 과지나 장과지는 열매를 끝에 달아두면 지나치게 숙여지니까 열매 성장에 지장을 줍니다. 물론 열매가 크는 동안 가지도 더 굵고 튼튼해집니다만, 남겨두는 열매가 끝쪽으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과지는 잎이 끝쪽에만 있습니다. 가지가 짧으니 숙여지는 정도도 작고, 따라서 단과지는 끝쪽 열매를 선택합니다. 단 끝쪽 열매가 신통치 않으면 당연히 제거하고 잎 가까이 있는 것 중 선택합니다. 세 번째, 초기 열매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크기, 같은 위치에 있는 열매 중에서도 통통한 것보다는 길쭉한 열매를 선택합니다. 앞으로 길쭉한 열매가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6월 중순 봉지를 싼 후에도 낙과가 생기긴 하지만 초기에는 낙과가 더 많습니다. 열매 솟기 시기를 감안하여 예비 열매를 남깁니다. 딱 맞게 달면 후에 빈 결과지가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맨 마지막 열매 솟기에는 보통 장과지는 2-3개, 중과지에는 1-2개, 단과지는 1개를 남기지만 이것도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도 또 열매 크기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번째, 마지막 과일 솟기에서 과일 사이 거리도 보통 주먹 1개에 들어설 자리는 띄워주지만 그 거리도 대과종과 소과종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뒤에 설명한 6가지는 열매 솟는 시기를 고려하여 과일의 숫기, 품종과 농부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무엇보다 선택의 문제이니 내가 키우는 복숭아 젓갈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